안녕하세요. 당신의 거울 속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더운 날씨에 지치진 않았나요? 그러다가도 웃음이 나지 않았나요? 그런 모습을 보고 스스로 고개를 갸우뚱했나요? 괜찮아요. 나는 나니까. 조금 이질적인 공간, 그 속에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우는 곳. 여기는 당신의 거울 속, 투명하게 비추어지는 우리는 IMI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오늘 왔어요. 오늘은 제가 이거 기계를 만지는 날이라서 굉장히 지금 떨려요. 지금 아까 음악 틀 때도 막 애들아 신경 써? 얘들아 이러면서 지금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의 토크원에서 늘 하는 질문이죠.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들. 일단 은진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3일 내내 발표를 해야 됐어가지고 PPT를 만드느라 잠이 좀 부족했어요. 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데 다음 네. 주는 수행평가가 아주 가득해서 아이고. 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PPT가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뭐랄까, 좀 회사에서 그 발표할 때 이제 좀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학교에서 미리 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좋긴 저도 한데. 좋아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저도 만들거든요. 맞아요. 만들었었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데 짜증났어요. 그럼 이제 채린 씨의 그 PPT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일단 PPT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만들고 수정하고 빼고 넣고 막 하는데 되게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그만큼 또 재밌었어요. 뭐 발표는 잘 하셨나요? 발표가 이제 5분이라는 시간을 네. 제한을 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버될까봐 막 뺐거든요. 막 이 말도 빼고 저 말도 빼고 그랬는데 그것도 오버가 조금 돼가지고 맞아요. 중간에 끊겨가지고 급하게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저는 이번 주에 좀 그냥 한가하게 지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도 끝나고 이번 주는 조금 한가하게 지냈어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죠, 사실. 근데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채린 씨는 이번 주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일이 있나요? 뿌듯했던 일은 일단은 제가 플래너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다시 써봐야겠다 하고 플래너를 꺼내서 2년 만에 플래너를 꺼냈는데 그래서 썼는데 계획을 지켰어요. 제가. 진짜 제가 완전 의지박약이어서 진짜 작심삼일 소름 돋게 3일만 해요. 의도치 않게 딱 3일만 하는데 정말 저번에 첫날부터 잘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진도 다 끝나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저 그 선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 네. 시험 네. 성적. 늘 저한테 뭔가 영감을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맞아요. 이런 의지를 다잡게 해주시는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 주 힘들었던 은진 씨는 네. 가장 뿌듯했던 일이 있나요? 이번 주에 가장 뿌듯했던 건 아마 앞머리를 자른 게 아닐까. 오, 저도요. 제가 거의 한 3, 4년 만에 머리를 잘라봐서 대견하기도 하고 시스루뱅은 제가 진짜 처음 해봐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요즘 유행이 또 시스루뱅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유행. 시스루뱅이 이쁜 것 같아.
제일 간단하고 그런 것 같아요. 편하기도 편하고 맞아요. 저는 시원하고. 이번 주에 제일 뿌듯했던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번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했잖아요. 뭐 더도 말고 없을 것도 없었고 그냥 중간에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은진 씨 네 글자로 네. 표현한다면 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피곤하다. 피곤하다. 네. 그 매주 들은 것 같은데 이야기를. 피곤하다고? 근데 이게 앞서 말했듯이 가득한 숙제로 인해 잠이 많이 부족했어요. 음. 그래서 오늘도 일찍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지금도. 아, 힘들구나. 그런 지쳐 보이네요. 알죠. 뭔 기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린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제가 아까 계획을 되게 뿌듯하게 지켰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도 해보자. 다음에도 오, 다음에도 정말 3일로 끝나지 않고 3일 천하가 되지 않게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신하네요. 다음에도. 저는 이번 주를 표현하자면 괜찮았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쏘쏘. 그냥 쏘쏘 뭐 버틸만 했다 이 정도면 라는 음. 기분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첫 노래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린 씨 소개해 네. 주세요. 지금 들어볼 노래는 레드벨벳의 루키인데요. 노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제와 함께 생각하시면서 왜 이런 노래를 선택했나 한번 생각해 주세요. And we're live. Produced by the colleagues. Take one. Yeah, alright, 1, 2. 땡당이 난 고개를 들고 나를 봐. 역시 lucky lucky my super lucky lucky boy. 좋아 볼 때마다 진짜 넌내 타입. 역시 lucky lucky my super lucky lucky boy. 이토록 거센 존재가 난 이미 혹시나 하는 적은 알심부터 못해. 즐기는 척 나는 써봤어. 말투까지 네 앞에서 마치 아이스까지. 벌써 들어와 넌 벌써 날 위태롭게 홀려나 낯선 너의 번호까지 한 번에 난 외워버린 거야. Why 자꾸만 왜 날 흔들까 넌 바짝 다가와. 그래 옳지 boy. Lucky lucky my super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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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그 느낌 저긴 느낌 Lucky lucky my super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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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그 느낌 저긴 느낌. 역시 넌 날 사겠다 다가오잖아. 멋진 lucky lucky my super lucky lucky boy. 좋아질 때마다 짜릿한 my heart. 멋진 lucky lucky my super lucky lucky boy. Hey 난 먼저 볼때 어디도 마 이미 넌 마치 남자친구처럼 슬쩍 화내지. 아침은 날 매일 Hate 봐 baby 날 뺏길까봐 하루 종일 경계해 baby. 날카로워진 네 눈빛 아직까지 특별할 게 없는 우리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까. 아니면 나 바짝 다가와. 그래 옳지 boy. 벌써 들어와 넌 벌써 날 위태롭게 홀려나 낯선 나의 번호까지 한 번에 나 외워버린 거야. Why 자꾸만 왜 날 흔들까 널 바짝 다가와. 그래 옳지 boy. Lucky lucky my super lucky lucky 마치 그 느낌 저긴 느낌 Lucky lucky my super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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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그 느낌 저긴 느낌 괜히 겁이 나내 맘 내기만큼 차가워진 척해. 난 불안해하지만 감추려 해도 이미 넌 내 마음속의 별이야. 자꾸 더 반짝여 이제 네 모든 게 Lucky lucky 넌 나의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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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super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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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그 느낌 저긴 느낌 Lucky lucky my super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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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그 느낌 저긴 느낌 사람 사는 재미 광주 시민방송 88.9MHz 광주 FM
여러분은 지금 IMI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일단은 오늘 저희가 갖고 온 이야기가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는 주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떳떳하다, 자부심,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제가 말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굽힐 것 없이 당당하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가 있죠. 네. 지원 씨는 무슨 이야기를 가져오셨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올해 3월에 개봉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못 봤어요. 오, 아시네요. 음흠. 솔직히 이게 처음에 들으면 뭔가 좀 피겨 영화 같죠? 네. 저도 네, 처음에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영화가 뭐 그런 영화가 아니고요. 제가 짤막하게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냥.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는 1960년대 미국이 배경이며 나사에서 일하던 흑인 여성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며 주연인 캐서린 역은 본래는 백인이었으나 영화에서는 흑인으로 갓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게 예상이 되나요? 인종차별? 맞아요. 인종차별 예상이 되군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미국은 인종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화장실도 따로 쓸 만큼 굉장히 인권이 낮음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그 버스 앞 뒷좌석 그거 맞아요. 도 있고. 그랬었죠. 근데 왜 이런 게 오늘 주제에 맞나 싶으시죠? 네. 하지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의 주연인 캐서린을 저희 주제와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캐서린은 흑인이었고 여성이었으나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이 여성은 우주 탐사에 필요한 수학 공식을 계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졌으며 아폴로 11호 발사에도 공헌할 정도로 실력파였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 대단하다. 시대에 그 시대에 또 슈퍼컴퓨터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다 손으로 계산할 때였어요. 오, 진짜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런 캐서린을 막는 것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히 그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받는 건 당연해 라는 이유도 있었고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흑인이라는 점이 더 비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요. 이때 사건이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녀였으면 어떻게 갔을 것 같나요, 화장실에? 그냥 근처 아무데나. 그죠? 그냥 그 회사 내 층 건물에 갔었겠죠. 네. 그렇죠. 그냥 금방 갔다 오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실 건데요. 하지만 캐서린은 흑인이었고 흑인 전용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맞아요. 회사 내에 흑인 전용 화장실은 없었어요. 뭐야? 그래서 무려 800m나 갔다가 와야 했어요. 총 그러니까 1600m를 왕복을 해야 됐다는 의미죠. 과연 그녀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나요? 비참했을 것 같아. 맞아요. 은진 씨는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막 세상이 짜증나고 그럴 것 같은데 저라면 아마 울면서 갔을 거예요. 왜냐면 좀 그 당시 영화에선 비도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슬펐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녀는 그만두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포기하면 더 나아질 것은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왜냐면 자신이 지금 흑인인데 자신까지 없어지면 흑인이 나설 위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이 다가오는데요. 바로 팀의 팀장인 그녀의 화장실 사건을 듣고 건물 내의 화장실과 그 흑인 화장실과 백인 화장실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에서는 모두가 같은 색깔의 소변을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되게 있네. 감동이죠.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캐서린은 더욱 성장하고 당당하게 나사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전 이 영화를 통해서 떳떳해지기 위해 혼자의 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과 배려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느끼면서 제일 마지막 문장을 할 것은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는 기회를 그 어떤 차별로도 막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짜 어떠셨나요? 되게 처음에는 슬펐고 그랬는데 네. 뒤에는 이 팀장님이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멋있으세요.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지만. 그죠. 남자세요. 아, 남자세요? 네, 남자입니다. 저 약간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 거기 당시에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색채 이런 게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캐서린이 화장실에 뛰어갈 때 옆에 차들은 굉장히 배열이 잘 돼 있고 막 색색대로 있었는데 왜 사람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불균형하게 지나가는가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했다고 해요. 사람은 이렇게 불균형한데 이렇게 사물들은 잘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이 뭔가 더 부각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영상미 쩐다. 좋은 이야기죠. 영화를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누구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죠? 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페이스북을 창시한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의 다재다능함을 보였어요. 그런 다재다능함 덕분인지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을 가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재능을 보였어요. 그러던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대학을 다니던 그 시점 자퇴를 한 것인데요. 자퇴라니 어느 대학교였나요? 하버드 대학교죠. 와우, 갓댐. 가댐. 근데 신기하게도 자퇴를 결정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버드라는 엄청난 대학교를 자퇴했었을까요? 저라면 하버드가 아니더라도 자퇴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채린 씨는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는 일단 무서울 것 같아요. 시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내 자신이 뭘 할지 모를 것 같아요. 해야 할지. 지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절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좀 그런 분위기 좋아하잖아요. 저는 학생일 때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살짝. 그래서 그런 저는 자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퇴를 한 마크 저커버그는 중요한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야후 아시죠 다들? 그거 야후. 없어졌잖아요. 야후 그 게임 겁나 잘 했는데. 맞아요. 근데 야후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 야후에서 페이스북을 1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값에 산다는 것에 승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억 달러. 1억 달러. 저커버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믿었고 페이스북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페이스북을 팔지 않았습니다. 와. 그 결과 페이스북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되었어요. 그 후 저커버그는 하버드 대학 명예 졸업장을 받게 돼요. 명예 졸업장을 받은 이유를 하버드대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간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이처럼 널리 영향을 미친 것은 흔치 않다며 말이죠. 저커버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신기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한데요. 여러분들도 저커버그처럼 겁없이 도전하고 덤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와 설마 그 페북 만드신 분인가 했더니 맞네요. 어렴풋이 어디선가 들어보냐면 설마 했는데. 근데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맞아요. 저도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야후. 근데 약간 이렇게. 이런 걸 만드신 분들 뭐 스티븐 잡스나 이런 분들은 자신의 그 계획과 아이디어에 뭐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반드시 될 것이다 하는. 오늘 주제가 딱 맞네요. 그러게요. 자신에게 똑똑해지고 자부심을 갖고 살 것. 맞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채린 씨가 준비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책 바보 빅터라는 책 아시나요? 네. 그 책의 주인공 빅터입니다. 빅터는 어릴 때 언어 장애도 있었고 인지력도 조금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실시한 IQ 검사에서는 무려 73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받기도 했죠. 그 때문에 빅터는 학교를 그만두고 정비소 일을 하시는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3살이 될 때까지 말이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길에 표지판에 있는 수학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니 그 문제는 사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직원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 설치해둔 표지판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표지판을 오직 바보라 불리던 빅터만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본 거죠. 그 덕분에 빅터는 애플리에 들어가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쳤어요. 하지만 과거 자신을 학교에서 괴롭혔던 아이를 마주치고 그 아이의 이기심 때문에 빅터의 IQ가 72라는 것이 회사에 밝혀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빅터를 뽑았던 회장님이 해임을 당하게 되고 빅터는 다시 애프릴을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빅터는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이 언제 주위 사람에게 밝혀질까 두려워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빅터는 자신의 IQ가 172라는 걸 알게 되죠. 사실 빅터의 IQ는 처음부터 172였어요. 빅터의 IQ가 72라고 밝혀진 것은 과거 어떤 선생님의 실수였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누락되었는데도 그 선생님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무려 172의 IQ를 가지고도 그때까지 자신의 인생 평생을 바보로 살았던 빅터, 믿겨지시나요? 그 이유는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숫자로 자신의 능력을 맞추고 자신의 능력을 재단하려 했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행동도 위대하게 변합니다. 때때로 현실이 자신의 기대를 배반하기도 하겠죠. 앞으로 우리는 몇 번의 고배를 마실 거고 그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올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최소한 남보다는 나에게 당당하고 떳떳해져야 해요. 의기소침해지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빅터의 인생을 떠올려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했고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순수하지만 슬펐고 가슴 아프지만 괜히 웃음이 나오는 그의 일생은 오직 그만의 일생은 아닐 거예요. 바보 빅터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전 읽어보지는 않았고 표지만 봤었어요. 그때 한창 이게 바보 빅터라는 책이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아, 근데 맞아요. 카라가 한창 잘 나갈 때 어. 카라 멤버 한승연 씨가 그 오디오 드라마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막 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도 그쯤에 읽어본 것 같은데 굉장히 그때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빅터가 바보라고 불렸는데 사실 바보가 아니었구나 그 정도가 하지만 느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읽어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보고 진짜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좋았던 게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멍청했고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게 사실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어떤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장점이 묻혀질 수도 있고 단점이 묻혀질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 참 불쌍하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네. 빅터는 멘사 아시죠? 아. 멘사의 회장이 돼요.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네요. 저는 해피엔딩이란 말이 없어서 이대로 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정비수 계속 아버지랑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IQ 170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던 로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로라.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굉장히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못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던 도중에 우연하게 과거 선생님을 만나고 그렇게 로라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빅터를 만나서 빅터에게 사실 너의 IQ는 170이라는 거를 선생님이 알려주셨다. 예전에 다른 선생님이 170인데 72라고 숫자를 잘못 봐서 너의 IQ가 70이라고 한 것이지 사실 너의 IQ는 170이었다. 넌 정말 똑똑한 아이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빅터는 이제 자신감을 되찾고 멘사 회장이 되고 로라는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애가 있는 이혼녀에서 인기 있는 동화 작가로 그렇게 돼서 완결이 나는 이야기인데요. 보고 굉장히 사실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거기 빅터가 멘사의 회장이 되어서 이제 웅변하는 거기서 모티브를 살짝 따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 몰랐는데 갑자기
너 IQ가 사실 172야라고 말하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은진 씨? 아, 저는 일단 그게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해볼 것 같아요. 스스로 굉장한 IQ 검사를. 굉장한 겁니다. 구라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구라일 수도 있거든요. 아, 안 그렇습니까? 그쵸. 170이라는 그 회유책을 쓰고 우리한테 갑자기 회사에 지원을 했어.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자존감이 아. 낮아지는 거지. 그거를 생각한 걸 수도 있어. 나를 죽이려고. 일부러 이게 천천히 잔인하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체린 씨는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17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찾아볼 것 같아요. 172? 아. 에디슨이 몇이었지? 에디슨. 그랬을 것 같군요.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맞다고 해도 그냥 살아갈 것 같아요. 아, 난 170이구나. 170이구나. 근데 170인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그동안 계산을 못했다는 거는 뭔가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이게 거짓말이라서 그런 건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고찰을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성적이 나왔는지. 맞아요. 자기 성찰.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내 키가 170이면 좋겠다. 저는 아, 저도 실은 저는 160.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키는. 전 165. 지금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165나 168이 좋죠, 저는. 168 이쁘죠. 저희 살들이 키로가 줬으면 좋겠어요. 좀만 더 커봐. 키로 가면 눈물. 저는 얼마나 더 커지는 건가요? 키로 가면 180 되지 않을까요? 저 2m 200 찍는다. 소장은 넘는다. 소장은. 소장은 뛰어넘는다. 진짜 뛰어넘은. 어깨 잡고 진짜 뛰어넘은. 아, 띠틀? 띵틀? 소장은 띠틀로 써본다 내가. 그러니까 대단하다. 만약 피터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저 있기 전에 172라는 그런 사실 알기 전에도 극복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체린 씨부터 소개해 주세요. 극복하는 법. 저는 제가 말하는 극복하는 법은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통통하다고 하면 나는 통통해를 나는 글래머인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 나는 통통해. 이게 나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 내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최대한 막 포장해갖고 나는 막 뚱뚱하지만 뭐가 뚱뚱해도 뭐가 있고 어쩌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나야. 난 뚱뚱해. 이게 나야. 맞아. 그러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 알아요. 되게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받는다는 티가 나는 거. 아 맞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쟤 사랑받고 자랐구나. 근데 사실 자신을 먼저 알아야 저는 늘 말하지만 사랑받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자신한테 먼저 사랑을 줘야. 그래서 저는 좀 자신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기한테 사랑을 안 하면 상대가 나한테 칭찬해도 꼬아듣게 돼요. 맞아요. 쟤는 그렇죠. 나 아닌데? 그쵸. 이러면서. 맞아요. 다음 은진 씨.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감정과 표현을 억누르고 숨기지 말자인데요. 현재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고 있다면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겁쟁이의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세상에 자신이 없으면 이 세상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좀 애들이랑 같이 다니거나 할 때, 학교 생활을 할 때 네. 친구들한테 감정이나 표현 같은 거를 막 다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새 들어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감정과 표현을 억누르고 억누를수록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말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절대 모르거든. 맞아요. 맞아요. 편해지려고 안 말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감일 나를. 수도 있어. 벨트를 막 쫙매내는 걸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답답하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이런 거를 대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제가 그거를 진짜 많이 해요. 날씬한 사람 지나가면 부럽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날씬하지? 이런 느낌이나 남들이 잘하는 거에 갖다가 나를 대입을 시켜서 나는 저러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부럽다. 내가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그대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단점은 이게 단점이지만 괜찮아, 난 이만큼의 장점이 더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좋죠. 맞는 것 같아요. 내 장점을 찾는 거. 근데 네, 저는 맞아요. 좀 남과 비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 왜냐면 그 공부할 때 상대적인 게 아세요? 그 나는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그 저번에 선생님 말씀하셨죠. 저희 영어 선생님이. 네네네. 나는 공부를 웬만큼 했는데 쟤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좋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속으로 쟤가 공부를 나보다 안 보이는데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성적이 안 좋고 쟤가 한 거고 나는 은연중에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됐다라고 마음을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심하지는 않지만 남들과 비교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심하게 맞아요. 심하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맞아요. 강도가 중요하죠. 강도. 맞아요. 음, 적절하게 그 얼마나 조절해야 해. 해야 하나 그 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또 이번에 소개할 극복법은 거절을 배우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죠. 특히 자를 지금 사람들이 이게 거절을 한다는 게 개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거절을 해야 내가 마음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거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원래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거절을 안 하면 나한테 지원 씨가 말한 것처럼 불이익이 많이 생기고 악영향이 끼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요새는 좀 거절을 잘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확실히 거절을 하면 할수록 나에 대한 자기 주장이 더 생기고 나만의 생각 가치관이 더 형성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최근에 느꼈는데 거절을 하는 게 전 정말 그 전까지는 내가 거절하면은 얘가 굉장히 곤란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거절해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상외로 굉장히 내가 거절을 해도 또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오버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건가 싶고 조금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맞아요. 맞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맞아요. 나 혼자 오버하죠. 맞아요. 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오버하는 게 때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모든 건 뭐든지 적절해야 하는 법. 어느 정도는 다 음. 있어야. 그래야 뭔가 욕심도 생기고 그래 욕심도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솔직히 욕심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하는 거든 뭐 운동하는 거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걸로 내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찾아서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때 살이 좀 많이 빠졌어가지고 그게 성취감이 진짜 그 어떤 거보다 커요. 공부를 했다는 그런 것도 성취감이 있겠지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는 없었고 거기 다이어트를 했다는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정말 커요. 나 자신을 변화를 시켰구나. 이런 거. 나의 건강을 좀 더 지킬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게 있어서 성취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아까 지원 씨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저희한테 관심이 정말 없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 이만큼도 상관 쓰지 않죠. 맞아요. 할 일에 저도 좀 자기.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나? 이런 게 좀 심했어요. 맞아요. 지나가면서 저도. 요새도 좀 있긴 한데 음.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딴 데를 보는데 나 혼자 날 쳐다보는구나 하고 피해의식? 피해 망상하면서 막 상상하고 그러면서 날 더 깎아내리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지나갈 때 누군가 나를 쳐다보거나 귓속말을 해도
뭐지 내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게 아. 되게 쭈글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오늘 급식이 뭐더라 그런 내용. 아, 그냥 맞아. 일상적인. 오늘 크림 스파게티가 맛있겠다더라 그런 거.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배고프네요. 나 진짜 너무 근데 굉장히 배고파. 사람이 바뀌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쉽지 쉽게 않아. 바뀌잖아. 맞아요. 쉽게 바뀌지 않고 쉽게 변하지도 않고 쉽게 있지도 않아요. 사람은 맞아요. 되게 힘들게 움직여. 어. 그 진짜 힘들게 막 돌아와.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솔직히 직선으로 가는 것보단 돌아 가는 게 깨닫는 것도 있고 더 성취감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산들과 똑같이 뛰어가는 것보다 천천히 걸어가도 되니까 그 세상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좀 다른 오호. 시각에서 보는. 저는 좀 요즘에 이런 주제가 낯설게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좌우명. 오. 네, 그렇게 좀 왜냐면 다 똑같은 거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낯설게 생각하자. 라는 포부가 걸- 당찬데? 한번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포부가 당찬 게 좋아요. 목표를 크게 잡아야 이제 좀 뭔가를 해볼까 이런 느낌도 나고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시작했구나 이런 게 있어서 맞아요. 포가 당차서 우리는 또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 결론. 맞아요. 결론은 열심히 공부하자. 지원 씨가 가고 싶은 전대를 위해서 전대를 위해서. 전대를 위해서. 저도 전대를 위해서 나는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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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양대 에리카 갈 거예요. 지금은 일단 저희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요. 맞아요. 공부라는 것에 제가 유일하게 지금 홀릭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부에. 지금 아니면 백수란 소리 들어요. 나중에 하면. 그쵸. 맞아. 나중에 공부하면은 백수란 소리 듣기 때문에. 인자 공부한다냐. 인자 공부한다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후회가 안 남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 이제 저희가 두 곡을 오늘 건너뛰고 한번 토크를 길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노래 듣고 싶으셨죠?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사이드 투 사이드, 블락비의 Yesterday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And boy, you got me walking side to side. I'm talking to you. See you standing over there with your body. Feeling like I wanna rock with your body. And we don't gotta think about nothing. I'm coming at you. Cause I know you got a bad reputation. Doesn't matter cause you give me temptation. And we don't gotta think about nothing. These friends keep talking way too much. Say I should give you up. Can't hear them no, cause I've been here all night. I've been here all day. And boy, you got me walking side to side. I've been here all night. I've been here all day. And boy, you got me walking side to side. Been trying to hide it. Baby, what's it gonna hurt if they don't know? Making everybody think that we solo. Just as long as you know you got me. And boy, I got you. Guess tonight I'm making deals with the devil. And I know it's gonna get me in trouble. Just as long as you know you got me. These friends keep talking way too much. Say I should give you up. Can't hear them no, cause I've been here all night. I've been here all day. And boy, you got me walking side to side. I've been here all night. I've been here all day. And boy, you got me walking side to side. It's the new style with the fresh type of flow. Wrist icicle, ride deck bicycle. Come true, yo. Get you this type of blow. If you wanna manage, I got a tricycle. All these bitches flows is my mini-me. Body smoking, so they call me Young Nicky Chimney. Rappers in they feelings, cause they feeling me. I
I give 0 fucks and I got 0 chillin' me, kissing me. Cop the blue box that say Tiffany. Curry with the shot, just tell them to call me Stephanie. Gun pop, then I make my gun pop. I'm the queen of rap, young Ariana Run Pop. These friends keep talking way too much. Say I should give them up. Can't hear them no, 'cause I've been there all night. I've been there all day. And got me got to decide. I've been there all night. I've been there all day. Oh baby, got me got to decide. It's the new style with the fresh type of flow. Miss Icicle, ride deck bicycle. Come true, yo. Get you this type of blow. If you want a menage, I got a tricycle. 너 아닌 척하지 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 마 영거래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일찍 잔다는 너 요새 피곤하다며 11시간 동안 잠쓰더니 또 피곤하대 무심코 내려 놓은 듯한 폰은 오늘도 덮어놓고 내가 예민하대 야코 어디까지 가지 실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어디 설명해봐 넌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육한 원칙으로 반론해 언제나 수화 붙이면 대화를 거부해 팩트를 들이대면 모르세 Yesterday I'm a trouble came close to me 또 나만 허구된 청문회 너 모른 척하지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마 영거래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넌 너가 입을 걸어서 문제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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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슬쩍 시선 즐기는 너 불안하게 왜 그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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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사진은 왜 바꾼 거야 옷은 왜 어제랑 똑같은 거야 일부러 실증 유발하는 거야 끝장내고 싶은 거야 뭐야 I don't know why I love you 심증뿐인 죽음은 본전도 못 건졌네 넌 내 머리 위 난 네 발밑 아쉬운 쪽이 손에 모르겠어 너 아닌 척하지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마 여인 거래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돌고 도는 패턴이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야 그만큼 널 좋아하는 거야 가면 들키지만 말아줘 그럼 다 눈 감아줄게 뭐든지 해줄게 너의 척하지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마 영거래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돌고 도는 패턴이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사람 사는 재미 광주 시민방송 88.9 광주 FM 여러분은 지금 IMI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책임은 타인의 몫이 아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었다. 남이 아닌데 인생인데 정작 그 삶에 나는 없었다. 그저 세상이 붙여진 이름인 바보로 살아갔다. 허리케인 같은 위협들이 자신을 세차게 흔들더라도 가슴속에 피어오른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자신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세상이 비웃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허허 벌판에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 수십 번 넘어져도 젊음을 무기 삼아 도전하라.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라.
결국에는 신념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마크 저커버그. 천재성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히든 피겨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끝마침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죠. 맞아요. 그러게요. 지금 너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이야기를 더 여러분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남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방송 어떠셨나요, 다들? 저는 나름 오늘은 만족했어요. 저번보다. 아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걸 만져보는 거라서 좀 떨리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멀티 안 된다고 걱정했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좋았어. 그렇다면 또 은진 씨 이번 네. 주 어떠셨나요, 방송? 아, 이번 주 그래도 전보다는 덜 행설수설했죠? 네. 맞죠. 그리고 좀 짜여진 게 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저는. 맞아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이번 주. 맞아요. 그리고 교훈이 진짜 빡 이게 강하게 잡혀 맞아, 있어서 맞아. 저희만 이 교훈이 빡 느껴진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맞아요.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명언들이 진짜 너무 좋네요. 맞아요. 맞아. 여운이 남아요. 굉장히 뭔가 있어. 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게. 그럼 저희 이제 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목표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시간도 남았는데. 네. 좋아요. 저는 좀 학생일 때 좀 그런 동생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저희 동생이 이제 또 특별한 걸 하고 있어서 맞아.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지원받고 하고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후회가 안 남는다. 아까도 한 말인데 진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맞아요. 좋은 누나네요. 왜냐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걔가 맞아요. 뭐 그렇죠. 어떤 걸 하든 말은 않겠습니다. 걔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서 힘든데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자꾸 걸으려고 하니까 누나 마음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 같은 거 있나요? 은진 씨? 목표라고 하면은 그냥 인생적인 목표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목표 그런 거를 말하자면 저는 일단은 원래 제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잠시만요. 너무 강한 긍정이었나요, 저 방금? 아니요,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계속 갑시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진학할 학교를 네. 또 바꿨어요. 맞아요. 서울로 가려다가 뭐 어제 그저께까지는 서울 아니었나요? 맞아요, 서울이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맨날 말하는 그것의 문제였나요? 경제적인 경제적인 그 아. 맨날 말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좀 크고 맞아요. 서울 가면은 가족들도 못 보고 외롭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요. 공기도 안 좋고 아는 사람도 없고 공기도 서울 안 디스. 좋고 서울 디스는 아닌데 거기가 좀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희망하십니까? 지원 씨처럼 전남대를 네. 가고 싶은데 예.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거든요. 저랑 오, 똑같네요. 신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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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유 다 왔다. 신방과 패밀리. 신방과 가고 싶은데 신방과가 문과라서 더 수시하려면 등급이 높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적게 뽑아요, 되게. 맞아, 적게 뽑습니다. 20 몇 명? 신방과. 진짜로? 할 수 네. 있겠죠 뭐. 해봅시다. 그쵸.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요. 장난 없다. 목표예요. 공부해서 전남대 신방과 가는 거.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미쳐봅시다. 이렇게 미칠 시기가 또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미쳐야죠. 맞아요. 한국 학생들의 제일 미칠 시기는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도 맞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디를 진학하고 이런 목표가 잡혀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근데 이제 또 올라가다 보면 더 많은 대학교가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바뀌어요.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럼 채린 씨는 뭐 요즘 목표 같은 거 있나요? 저는 대학교 목표가 대학교라고 하면 저는 조금 저한테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고 오. 경기도에 있는 건데요. 에리카. 제가 원래 한양대 이제 제가 광고 제작이 꿈이잖아요. 맞아요. 네, 광고 제작자가 꿈인데 이제 광고과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광고과를 쳐봤더니 한양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양대를 가야지 이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한양대 이랬는데 보니까 한양대에는 이제 한양대는 서울에 있잖아요. 본캠이. 맞아요. 본캠이 서울에 거기에는 광고과가 없어요.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어딨지 하다 보니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고 경기 쪽에 캠퍼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광고과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려고
엄마한테 엄마 나는 한양대 에리카레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 등급이 몇인지는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등급, 6등급이라는 6등급도 들어갔대.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오. 너 수시 4등급, 6등급이 몇 등인지는 아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모의고사 생각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충격 맞아. 먹었어요. 근데 좀 교육청에서도 이런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냐면 진짜 고민이거든요. 사실 대학교를 가야 하는 건지 안 가도 맞아요.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 건지 어떤 꿈을 쫓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가라는 대로 가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지원이 지방에도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좀 서울 경기권에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쵸. 비교적 아랫보다는. 대도시라. 대도시. 대도시. 부럽죠. 부러운데 저는 광주 떠나긴 싫어요. 아, 맞아요. 저도요. 저번에 경기도를 갔는데 이제 사촌집이 경기도거든요. 근데 딱 내렸는데 건물이 막 진짜 콩가와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냥 무슨 학원도 막 따닥따닥 막 유리창이 오. 무슨 하고 성형외과 막 몇 개씩 있고. 성형외과. 놀랐어요. 저는 성형외과 부산 위에서 건물이 보니까. 예쁘던데. 부산 안 가봤어요. 예뻐요? 부산이 건물이 유리가 하늘색 이렇게 차라라. 아 어딘지 알 것 우와. 같아요. 해운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아닌가요? 되게 맞아요. 유명한데. 그런 느낌. 거기 지진 나면 한 번에 간다는데. 어머, 세상에나. 어쩔 때 봤어. 헤일이었나? 그랬어요. 아. 헤일이 그러니까 바로 앞이어서 되게 만약에 현실적인데? 헤일이 일어나면 바로 그냥 쓰러진다. 오. 그런 일이 바다 있었죠. 앞이어서. 부산 가서 안 살아야겠네요. 맞아요. 그런 거 좀 위험하죠. 왜냐면 요즘에는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지진도 일어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서울도 그러지 않나요?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서울 아래가 원래 맞아. 논이었는데 그거 메꿔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엄청 위험해요. 위험해요 거기. 서울도. 서울 영토를 계속 넓히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영토를 넓혀봤자죠. 넓혀봤자 거기 한 곳만 집중되죠. 아유 세상에나. 서울. 다 서울. 아, 인서울은 하고 싶었는데. 인서울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거기 또 거기만의 특색이 있을 거고 광주는 맞아요. 광주만의 특색이 있을 거고 저는 일단 열심히 해 보면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쵸. 한 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일단 해보고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그럽시다. 네. 모든 고등학생들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아, 그쵸. 근데 인서울에도 저는 서울 가서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러면 서울에서 안 살 것 같아요. 서울 그 작은 집에서 살 땅값으로 밑에 내려오면 넓은 집 살 수 있어요. 넓은 집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는 공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도요. 광주가 좋죠. 확실히 이렇게 보면 다르대요. 못 느껴봐서 모르겠는데 맞아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저도 못 느꼈긴 했는데 다르대요. 다르다니까 다른 거겠죠? 그렇죠? 좋겠다 그래도. 제가 아까 전남대 신문과 네. 가고 싶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내일 학교에서 그 전남대 재학 중이신 분들이 오셔서 네. 그런 걸 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듣고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아까 아싸리! 신청했습니다. 아싸리. 신청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듣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OS. 제가 어제 얘네 학교가 되게 은진씨 학교가 되게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서 저 옆에 학교 다녔잖아요. 바로 옆에였잖아요. 성덕중이. 아, 맞아요. 맨날 가고 싶어 했거든요. 네. 어쩌다 보니까 송은여고 어쩌다 오게 왔어요. 되네. 송은여고도 어쩌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교육 면에서 보면 맞아요. 저랑 잘 맞은 선생님을 만난 건지 아니면 제가 잘 입은 건지 옷을 모르겠지만 저는 좋습니다. 맞아요. 집이랑 가까운 데 가는 게 제일 편한데. 그렇게 집에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겁나 가깝죠. 맞아요. 애매한 거리죠. 저보다 먼 거리에 다니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걸요? 맞아요. 제가 짱이었죠. 좀 심각했죠. 중학교 다닐 때? 네, 저 중학교 아. 다닐 때 1시간씩 갔었어요. 오. 집 올 때 1시간이었어요. 이게 왕복 1시간이 아니고 그냥 집 올 때 1시간. 아빠 차 타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때는 버스에서 그때가 참 좋았던 게 저는 맨날 밑에만 보고 다녔어요. 핸드폰 하느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느라. 그때 처음으로 버스 타면서 석양을 봤어요. 진짜 예쁘더라고. 석양. 맞아요. 그거 예뻐요. 낭만적이다. 그리고 책도 맨날 읽으면서 와가지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문학소녀. 저 멀미 안 맨날- 났어요? 멀미 날 때도 그냥 읽었어요. 오, 왜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 읽거든요.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지원 씨가 그 이사간 쪽으로
학교를 다시 전학 가려고 안 했던 게 음, 거기에 소중한 인연들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가기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끝까지 고민했어요. 29일까지. 어, 10월 30일까지였는데 29일까지. 근데 그때 고민해봤자였어요, 사실. 맞아요. 이미 끝나버려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고민을 열심히 했거든요. 저 심지어 엄마한테도 막 그러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만 좋으면 됐죠. 뭐 결론만. 그쵸. 결론만 좀 됐죠. 진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동네 살 때 너무 좋은 인연들을 만났고 아, 너무 행복했고. 맞아요. 아 울컥스. 그 동네 울컥. 진짜 그 동네가 너무 좋았죠. 그립네요 오늘따라. 그쵸.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곳. 아, 한 명이. 한 분 계시죠. 아무도 이제는 다 떠난. 네가 그곳. 없는 그곳. 근데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쵸. 그 아파트, 기둥? 그 동에. 거의 기둥이죠. 진짜 기둥. 가운데 있는데. 난 살지도 않았는데 왜 그립지? 진짜 너 먹먹합니다 가슴이. 맞아요. 유난히 보고 싶네요. 듣고 있니? 청소년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Do you hear me? 완전 터졌는데 저희 또래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 친구, 윤진 씨 친구, 채연 씨 친구 들을 텐데 다들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제일 힘든 시기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뭐요? 오 해피데이. 아. 그거 변비약 광고 아닌가? 아, 맞아요. 오 해피데이 뭐 이런 누구지? 에릭남. 에릭남이랑 미나. 미나 나와가지고. 네. 애가 그거 볼 때마다 근데 잘 맞는 것 같아. 재밌어 계속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누가 나온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이러잖아요. 부드럽게. 아, 상쾌하게. 맞아. 그랬어. 진짜 여러분 진짜 재밌었어요. 이번 주도 진짜 재밌었고 맞아요. 다음 주에 또 하고 아, 하고. 다다음 주에 또 두 회분을 촬영했거든요 저희가. 그쵸. 녹음을. 빠듯해서. 왜냐면 시험 시험이 준비를 해야 되기 시험. 때문에 아. 헬게이트. 좀 입상. 이제 좀 열심히 해야죠. 그쵸. 지금 약 2분 정도가 남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저희가 끝마침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행복하셨겠죠? 저희 방송 네. 들으면서. 해피데이. 그리고 또 저희가 앞에 말한 것처럼 걱정 없이 탈 없이 행복하게 고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 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고등학교 힘내요. 힘냅시다. 중학교는 진짜 아무게 아닌 것 같더라고 지금 맞아요. 느낌은. 중학교 때가 진짜 편했던 거였어요. 좀 학교도 빠지고 그럴걸. 아, 맞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야. 학교 빠지고 이런 게 안 맞아요. 맞아요. 저도요. 되게 불안해. 뭐 그 진도를 못 따라가고 내가 맞아요. 그거 저도 그랬는데 그냥 해볼 걸 그러는. 그쵸. 해볼 걸. 저는 다시 돌아와도 안 할 겁니다. 오. 안 할 것 같아. 제 성격 원래 그렇잖아. 학교에서 하란 거 하지 말고 그런 하란 성격 거 좋아하잖아. 하지 하란 거 말라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쏘리. 저도 규칙을 좀 쏘리, 많이 쏘리. 지키려고 하는 편인데. 괜히 그러니까 학교에서 규칙을 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전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듣고 계신다면 그냥 지키세요. 속 편하게. 지키세요. 왜냐면 둘이 감정싸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괜히 서로 속상하지. 네, 그래서 오늘도 방송을 이렇게 끝 마치는데요. 이 부분 들으셨나요 방금? 노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좀 재밌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더 행복하세요. 박자 잘했죠. 맞췄는데. 자, 이제 저희는 약 28초가 남았는데요. 오늘도 28초에 저번 사라질까요? 주에 한 끝마침 그거 인사를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귀는 안 아프셨죠? 아플 수도 있어. 아플 수도 아플 있어요. 수도 오늘 있어요. 좀 낮아서 합시다. 오늘 좀 네. 밝게 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3초 전에 아니다. 그냥 합시다. 그러면 한 명씩 짧게 빨리 소개하고 재밌었다. 뭐 어떻게 안녕. 재밌었다. 아, 교훈이 가득했다. 자, 그랬다. 그럼 이제 합시다. 여러분 다음에도 만나요. 제발.